와, 여러분, 계좌 안녕하신가요? 로켓랩 주가가 진짜 이름값 제대로 하네요. 그냥 로켓처럼 하늘로 쏴버렸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1조 원짜리 잭팟이 터졌는데, 어제 팔았는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요, 그 고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잠깐만요. 하루에 17.69%요? 이거 거의 상한가 아닌가요? 무슨 미국 주식이 로또라도 당첨된 겁니까? 어제 파신 분들은 진짜 오늘 잠 못 주무시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진행자님. 지금 대부분이 1조 원 계약이라는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흥분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건요,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사실 물밑에서 이 회사의 운명 자체를 바꾸고 있는 아주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재가 아니고요. 이 기업의 체질이 아예 바뀌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폭등의 진짜 실체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1조 원짜리 계약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뜯어볼 거고요. 둘째, 이 계약 하나가 어떻게 로켓랩을 그냥 우주 택배 기사에서 우주 산업의 설계자로 변신시켰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대박이 터지기 전부터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제가 숫자로 직접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지금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주가에 불을 확 붙여버린 바로 그 기폭제. 미 국방부가 로켓랩에게 건넨 이 1조 원짜리 보준수표의 정체가 대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야, 일단 금액부터가 압도적이죠. 8억 500만 달러. 이게 지금 환율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인데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요, 지난 1년 동안 전 직원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보다 이 계약 하나로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뭐 그냥 연말 보너스 수준이 아니라요, 회사를 통째로 하나 더 샀다고 봐도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 근데 돈 액수도 액수지만 사실 누가 줬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동네 구멍가게가 준 1조 원이랑 미 국방부가 준 1조 원은 그 무게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진행자님.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미 우주군 산하의 우주개발국 SDA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우주 국방 전략을 짜는 브레인 집단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로켓랩이 이제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대표 선수로 공인받았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진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계약으로 로켓랩은 완벽하게 탈바꿈했어요. 과거의 로켓랩이 그냥 소형 로켓으로 위성 배달해주는 우주 택배 기사였다면 이제는 위성 부품 설계부터 제작, 조립, 그리고 자기들 로켓으로 발사까지 모든 걸 다 해내는 우주 방산 종합 솔루션 기업이 된 겁니다. 시장이 더 이상 로켓랩을 단순한 발사체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1단계 위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을 직접 만들고요. 2단계 이걸로 위성 본체를 조립합니다. 3단계 그걸 자기들이 만든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리고요. 심지어 4단계 발사 후에 위성 운영까지 다 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회사 안에서 다 통제하니까 비용이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바로 미 국방부가 다른 쟁쟁한 경쟁사들을 다 제치고 로켓랩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로켓랩만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1조 원짜리 계약으로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요, 이게 혹시 그냥 운 좋게 한 방 터진 거면 어떡하죠? 원래부터 회사가 튼튼했는지 아니면 이번 계약으로 겨우 살아난 건지 전 그게 궁금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1조 원짜리 계약이 발표되기도 전인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1억 5,510만 달러. 이미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요, 죽어가는 회사를 살린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전력 질주하고 있는 선수한테 터보 부스터를 달아준 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장률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해서 무려 48% 성장. 아니, 요즘 같은 시장에 이런 성장률 보셨습니까? 이미 혼자서도 활활 잘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계약으로 정부가 거기에다가 그냥 항공료를 부어버린 셈이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이 매출의 속살입니다. 여기 원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로켓 발사, 즉 서비스 매출보다 위성 부품 판매 같은 제품 매출로 번 돈이 2배나 더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로켓맵은 더 이상 발사 성공 여부에 목숨 거는 그런 택배 회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체질 개선을 이미 끝냈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모델의 대전환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로켓 발사 실적이 2배로 뛴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제품 매출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총이익, gross profit. 그러니까 원가 빼고 순수하게 남긴 돈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건 회사가 단순히 매출만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아주 똑똑하게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실적도 좋고 큰 계약도 따냈는데 왜 가끔 성공적으로 로켓을 쏴도 주가가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게 이 주식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 바런스 기사의 한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임무에 성공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죠. 시장은 이미 로켓랩의 성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켓랩 앞에 놓인 세 갈래의 미래, 즉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박사님의 시나리오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불 케이스부터 보시죠. 로켓랩이 명실상부한 우주 방산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 등극하는 미래입니다. 이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요, 로켓랩은 이 네 가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26년에 차세대 중형 로켓 뉴트론의 첫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겁니다. 둘째, 이번 SDA 계약을 높은 마진을 남기면서 깔끔하게 수행해내고, 셋째, 이걸 발판 삼아서 추가적인 대규모 국방 계약을 따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로켓 발사 횟수도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줘야죠. 이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클리어한다면 주가는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시장의 원벅에 가까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방아쇠는 이렇습니다. 첫째, 풀케이스와 정반대로 뉴트론 로켓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하는 겁니다. 둘째, 이번 SDA 계약은 고정가격 계약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데 약속한 금액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막 터져 나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로켓랩이 떠안아야 합니다. 1조 원짜리 대박 계약이 1조 원짜리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 경쟁이 심화되거나 단 한 번의 발사 실패로 신뢰를 잃는 경우, 마지막으로 회사와는 상관없이 시장 전체가 성장죽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CEO인 피터 백이 12월 16일에 5,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던데요?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베어 케이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죠. CEO의 대규모 지분 매도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세금 문제나 개인적인 자금 계획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부자 매도는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할 경고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와 모멘텀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로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기존 로켓 발사와 우주 시스템 계약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뉴트론 로켓은 개발 과정에서 이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소한 지연은 겪겠지만 결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림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따내면서 입지를 굳히고요. 이 경우 주가는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내리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지금의 가치를 소화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현재 데이터가 말해주는 가장 확률 높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분석 한 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켓랩은 이번 계약으로 확실히 빅리그에 진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로켓랩은 유망주가 아니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된 거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이 선수가 빅리그의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아니면 그 부담감에 무너질지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체크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경기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